Short on cash and on time. The twice impeached, quadruple indicted, disgraced ex-president, who was found liable for sexual abuse, has just 48 hours from now to post a bond for his $464 million civil fraud judgment to prevent New York Attorney General Letitia James from being able to collect while he appeals. And although Trump may be spouting on Truth Social that he has $500 million in cash, his lawyers are telling a different story in a court filing earlier this week, saying that they have been, quote, unsuccessful in their efforts to obtain a bond. 특정 사건에서는 법 집행이 단순한 기술적 절차를 넘어 시스템이 자신의 한계를 다루는 방식의 변화를 반영하게 된다. 최근 화요일 아침 뉴욕주 사법부가 지정한 공무원들이 연방 요원들과 함께 트럼프 조직의 재산에 대한 공식적인 통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 작전은 40월 스트리트 건물에서 시작되었으며 법원 명령에 따라 기술팀이 자산 조사와 가처분 조치 수립을 위해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트럼프 타워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세븐 스프링스 부동산에서도 동시에 움직임이 있었다. 각 장소에는 법률팀, 감정인,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기업들에 대한 기업 사기 판결과 관련된 자산을 문서화하고 격리할 책임이 있는 관리관들이 파견되었다. 여기서 목격된 것은 단순히 법원 결정의 이행이 아니었다.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 큰 공인에 대해 드물게 적용되는 메커니즘이 실질적이고 가시적으로 실행된 것이었다. 이러한 조치의 근거가 된 판결은 뉴욕주 검찰총장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재무 문서상 체계적인 자산 부풀리기와 자산 왜곡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로 이어졌다. 고에게 배상금 지급을 명한 판결 후 피고 측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주 법률에 따라 항소 제기 자체로는 유죄 판결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판결금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금융보증, 보증인 또는 예치금을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 분쟁에서 흔히 사용되는 이 제도는 상급심에 항소하는 동안 법적 채권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트럼프 법률팀은 이 요건을 충족하려 했으나 결정적인 장애물에 부딪혔다. 3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부동산을 충분한 담보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것이다. 이 거부는 서류상의 문제나 미결된 형식적 절차 때문이 아니었다. 이는 사기 유죄 판결이 자산가치 평가의 신뢰성을 훼손한 직접적인 반영으로 해석되었다. 실질적으로 시장이 제시된 자산이 이 규모의 채무를 충당할 만큼 신뢰할 수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담보가 없었기에 항소는 진행될 수 있었지만 판결은 즉시 집행 가능해져 자산 동결과 압류 절차가 시작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절차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전직 대통령이나 국제적 명성을 가진 기업인이 관련된 경우에는 극히 드물다. 단순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높은 노출도를 가진 공인들은 이러한 법적 곤란을 피할 만큼 충분한 유동성을 보유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기도 하다. 트럼프 조직이 시장이 수용할 만한 최소한의 담보를 제시하지 못한 사실은 수십 년간 유지해온 재정적 건전성에 대한 주장과 제도적 검증 기제를 통해 확인된 현실 사이의 불일치를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긴급 신청을 제기하며 집행 조치가 트럼프뿐만 아니라 임차인, 서비스 제공업체, 현행 계약을 맺은 금융기관 등 사업과 관련된 제3자에게도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전 집행은 적법 절차를 위반하며 정치적 동기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담당 판사는 법률 전문가들이 특히 직설적이라고 평가한 서면 결정에서 이러한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모든 방어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소송 절차가 정규적으로 진행되었고 판결 정지 요건 미준수는 전적으로 피고 측의 선택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집행으로 인한 잠재적 피해는 자초한 것이며 사법제도의 남용이나 과잉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 순간은
사법 체계가 공공 영역에서 지배적 존재감을 가진 개인들을 대하는 방식의 가시적인 전환점을 나타낸다. 전통적으로 기업적 성공과 연관된 건물들이 사법 조치의 대상이 되는 모습은 중요한 변화를 시사한다. 이전에는 건드릴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 이제 민사소송에 휘말린 다른 자산들과 마찬가지로 관리되는 것이다. 이 조치는 그 자체로 최종 결론을 의미하거나 절차를 종결하지는 않지만 즉각적인 효과보다는 제도적 측면에서 상징하는 바가 더 큰 단계의 시작을 알린다. 경제적 권력, 구축된 평판, 민사 책임 간의 균형은 유사한 소송에 연루된 다른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일반적 절차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 이러한 편집적 추적의 지속은 기술 규범이 고도로 권력화된 구조에 적용될 때 You don't hand matches 대중에게 to an arsonist, 근거 있는 and you don't give power to an 향후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단편적인 영향이 아닌 체계적 이해를 중시하는 분석의 일부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예상 범위를 벗어나 직접 집행 단계로 진입할 수 있게 한 법적 제도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뉴욕주 민법은 항소심 판결의 집행을 유예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을 정하고 있다. 패소 당사자가 판결의 즉각적인 집행을 막기 위해 재정적 보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제도는 광범위한 방어권과 사법 결정의 실효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한다. 슈퍼시디아 보증, 슈퍼세디아 본드으로 알려진 이 요건은 단순한 기술적 세부사항이 아니다. 이는 판결과 상급심에서의 잠재적 번복 사이의 시간을 규제하는 제도적 기구의 핵심 요소이다. 그 적용은 아무리 엄격해 보여도 특정 개인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상고 절차 중 채무 불이행 시 법적 채권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면서도 금전적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모든 소송 당사자에게 적용됩니다. 이 제도의 중요성은 도널드 트럼프의 6 법률팀이 weeks ago, 요구 금액을 I stood 보장하기 beneath 위해 the 금융기관들과 협상을 시작했을 때 더욱 부각되었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30개 이상의 기업이 접촉되었으나 그중 어느 곳도 피고의 부동산을 유효한 담보로 인정하지 않았다. 거절 사유는 부분적으로 1심 판결 자체에 근거했는데 해당 판결은 자산에 부여된 가치가 체계적인 왜곡의 대상이었다고 명시했다. 즉, 시장은 법원 판결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자산과 관련된 위험인식을 크게 변화시켰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로 인해 사법적 평가와 시장 평가가 수렴하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는 고도로 복잡하고 중대한 소송에서 드문 요소다. 법적 재정적 기관 간의 이러한 일치는 트럼프 자산의 건전성에 대한 신뢰가 단순한 주장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집행력과 실질적 영향을 가진 판결에 의해 훼손되었음을 시사한다. 이 시점부터 자산 집행 절차가 가동될 수 있었습니다. 뉴욕주는 법무부장을 통해 법원 집행관 및 연방 요원들과 협력하여 확정 판결에 따른 채무 불이행 사례에 적용되는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공공기관들의 조율된 행동은 사법부의 감독하에 서로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존재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 검찰총장의 역할은 수사나 기소 단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집행 단계에서는 사법부와 협력하여 자산 동결, 평가 및 잠재적 처분 조치가 법적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며 제3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절차적 기한을 준수합니다. 이러한 수렴은 해당 사건이 단순한 재산 분쟁으로 축소될 수 없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사건은 법 집행뿐만 아니라 책임 메커니즘 자체의 무결성을 둘러싼 국가 구조를 동원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이 소송이 정치적 동기에 오염되었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에게 박해 의도를 부여함으로써 변호사들은 분쟁의 축을 기술적 영역에서 정치적 영역으로 전환하려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은
담당 판사에 의해 분석되고 공식적으로 기각되었으며 해당 주장은 일관성이 없고 절차의 무결성에 대한 모욕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모든 절차적 단계가 준수되었으며 피고 측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했고 판결이 공개 심리를 통해 적절히 검토된 문서 증거, 증언 및 전문가 의견에 근거했음을 재확인했다. 동시에 이 사건은 두 번째 제도적 단계인 항소 법원을 움직이고 있다. 원심 판결이 정지되지 않았음에도 항소 절차는 계속 진행 중이다. 변호사들은 이제 평가 기준이 절차의 합법성, 근거의 일관성, 그리고 이전 판결을 훼손했을 수 있는 결함의 존재 여부에 집중되는 별개의 무대에서 유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집행과 항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미국 시스템에서 드문 일이 아니지만 이처럼 중대한 사건에 적용되면서 정의의 시간과 정치의 시간 사이의 긴장이 명확히 드러난다. 한편 금융시장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문 매체가 접촉한 애널리스트들은 트럼프의 자산 이미지가 악화되면 연쇄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의 많은 사업체들은 채무 불이행이나 관련 자산의 법적 동결 시 조기 만기를 규정하는 조항이 포함된 채무 계약과 연결되어 있다. 이는 집행에 직접 연루된 부동산 외에도 다른 자산들이 위험 상태에 빠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채권자, 투자자, 비즈니스 파트너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도미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금융기관, 신용평가사, 법정회생 전문 로펌들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의 자금 조달 구조는 대부분 부동산 같은 유형 자산에 기반해 있어 무형 자본이나 분산된 지분 중심의 기업 구조보다 법적 집행의 영향이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정치 분야에서는 여러 차원에서 파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무조건적인 지지 표명과 사법 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논평을 피하는 신중한 입장 사이에서 갈라졌다. 가장 충성스러운 지지층 일부는 이 절차가 제도적 탄압 시도라는 주장을 계속 반복하는 반면 당의 다른 계층은 대통령의 공공 이미지 점진적 훼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며 트럼프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피해자 서사를 부추기지 않기 위해 사법 집행 문제를 핵심 의제로 삼지 않으려 한다. 이러한 전략적 선택은 압수장면의 이미지가 그 자체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정치적 과잉 노출이 공론장에서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법부의 행보는 한편으로 규정된 법적 절차의 적용에 집중되어 있다. 법원의 공개적 발언은 소송 서류에 국한되며 지금까지 제시된 농언은 결정의 기술적 근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비록 그 내용이 이례적인 조치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의 제도적 정상성에 외관을 부여한다. 따라서 이는 시스템이 자체 틀 안에서 운영되지만 소송 당사자의 유명세가 사건을 민사소송에서 보기 드문 수준의 관심사로 끌어올린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재정적, 정치적 구조의 복합적 작동은 상황의 복잡성을 드러낸다. 이 사건은 단순히 당사자 간의 충돌로만 읽혀서는 안 되며 공공의 평판이 규범의 형식적 준수를 요구하는 상황과 충돌할 때 국가가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체계적 표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방어 측이 계속해서 자원과 이의를 제기하는 동안에도 제도적 기여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법적 제도적 조치들을 주의 깊게 맥락화하여 추적하는 것은 실제 쟁점의 범위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지속적이고 근거 있는 분석은 수십 년간 독자적인 권력 논리와 공개적 노출 아래 운영해온 인물들을 마주했을 때 법체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 현재 진행 중인 절차의 의미에 대해 사법제도 운영 측면과 더 넓은 정치적 제도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 측면 모두에서 산기한 해석이 공존하고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사법 결정의 효과적 집행과 그에 따른 재산권 제한이
고도의 경제적 권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집중한 개인들을 법적 책임으로 이끌 수 있는 현행 법적 체계의 역량을 입증한다고 본다. 다른 관찰자들은 동일한 사건들이 공인들을 둘러싼 집중적인 사법화의 간접적 효과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본다. 특히 선거 민감성이라는 맥락에서 그러하다. 이러한 해석들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나 아직 불확실한 제도적 환경 속에서 긴장된 공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가용 기록에 따르면 주 및 연방사법기관들은 지금까지 채택된 절차들이 확립된 법적 관행에 부합한다고 반복해왔다. 항소 절차 중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 재정적 보증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안정된 판례에 의해 뒷받침되고 이전 판결들을 통해 재확인된 널리 인정된 메커니즘이다. 이 사건의 독특한 측면은 사용된 법적 수단이 아니라 그 적용이 성공과 기업적 견실함의 이미지로 구축된 공적 경력을 가진 대통령에게까지 미친다는 사실에 있다. 금융 시스템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보증을 제공하기 어려운 점은 역사적 번영 서사와 위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자산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 사이의 불일치를 드러낸다. 이러한 대비는 이제 실질적 효과를 가진 판결로 구체화되며 경제적 가치의 상징적 구축과 제도적 심사를 받을 때의 객관적 입증 사이에 가능한 간극에 대한 논쟁을 확대한다. 논쟁은 또한 관련된 위험평가에 집중됩니다. 집행 지속을 지지하는 법학자들은 담보 요구가 채무자들이 항소 절차를 이용해 판결 이행을 무기한 지연시키고 채권자의 권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일부 전문가들은 공식적으로 유효한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도 제도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중적 파장이 큰 사건에는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입장은 무죄 선고나 관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 가치가 높은 자산의 압류와 같은 조치에 정치적 사회적 영향이 체계적 위험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견은 엄격히 법적 영역을 넘어 높은 가시성과 대중적 민감성을 지닌 맥락에서 기관의 역할에 대한 상이한 시각을 반영한다. 채택된 조치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상반된 해석이 존재한다. 일부 여론은 재산 집행을 국가가 유명 공인들을 대하는 방식의 전환점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다른 일부는 이 사건을 법적 영역에 침투한 정치적 분쟁의 반영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해석은 특히 변호인 측이 주 검찰청의 행위를 박해 전략의 일환으로 규정하려는 주장을 펼칠 때 이 사건을 외부적 동기와 연관짓는 담론에 의해 강화된다. 사법부가 이러한 주장에 일관되게 대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사적 논쟁은 절차적 한계를 넘어선다. 소셜미디어, 정치 행사, 친정부 매체에서 제도적 과잉이라는 주장은 보수 유권자층 사이에서 공감을 얻고 있다. 합법적 책임 추궁과 정치화의 경계에 대한 합의 부재는 불확실성 환경의 지속을 부추긴다. 분석가들은 또한 이 사건이 진행되는 방식이 향후 상황의 중요한 선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재판과 그 집행은 단순히 법의 문자적 적용뿐만 아니라 그 적용이 사회에 어떻게 전달되고 해석되며 수용되는지를 포함한다. 헌법학자들이 지적하는 위험은 정치 지도자들의 사법화가 다양한 이념적 흐름에 의해 제도적 붕괴의 증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투명성, 절차적 정규성, 당국의 공개적 발언에 대한 절제된 태도의 엄격한 준수는 제도적 신뢰성 유지에 필수적이다. 경제적 차원에서 불확실성의 지속은 트럼프의 사업과 연계된 신용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 자산의 강제 매각 가능성은 투자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조기 만기 계약 조항을 발동하며 특정 사업의 안정성 이미지에 기반해왔던 금융거래의 위험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간접적 영향이 트럼프 조직뿐만 아니라 해당 자산과 연계된 계약에 교차 노출된 상업적 파트너 및 금융기관에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잠재적 자산 전염 효과는 비록 가설적이지만 시장 분석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적 관점에서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선거 주기가 가까워지면서 사건에 대한 대중의 해석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사법제도가 기술적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는 인식이 우세할 때 제도적 신뢰는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선택성이나 불균형의 징후가 포착되면 이는 편파성 주장으로 신속히 악용될 수 있다. 이러한 딜레마는 정치 지도자들이 경제적 자본을 집중하고 법적 분쟁을 대중 동원 수단으로 전환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트럼프의 경우 이러한 역학은 그의 경력 전반에 걸쳐 여러 차례 드러났으며 법적 분쟁과 제도적 대립 서사 구축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결합되었다. 현재의 쟁점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이미 집행 단계에 접어든